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뒤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니까 자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주무시면 차비 아깝잖아요. 애터미에서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신사숙녀가 되도록 하는데 그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신사숙녀는 어떤 사람이 신사숙녀냐 하면은 건전한 상식과 양심을 가진 사람이 신사숙녀예요. 건전한 상식, 코먼센스, 그리고 양심, 이걸 가진 사람이 신사숙녀예요. 지식은 많은데 상식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몰상식한 놈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돈을 벌 때 자기가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하는데 기왕이면 정성 대접을 받자 해서 이런 강의를 합니다. 대학에서 어떤 교수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칠판에 강의 제목을 써고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강의를 듣는 이 학생놈들이 계속 웃어 깔깔거리고. 그러면 교수가 뭐라고 그러겠어? 강의 시간에 좀 조용히 하고 공부합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학생들이 웃었냐면은 교수 바지가랑이 뒤에가 찢어져 가지고 빨간 팬티가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계속 웃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계속 웃으니까 화를 내 가지고 정숙하라는데 왜 계속 웃는 거야? 그러놓고 한 말씀 했어요. 웃는 놈보다 웃기는 놈이 더 나빠.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다가 또 마누라하고 부부끼리 살다가 상대편이 내 말을 안 들으면 혹시 내가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자, 마음을 활짝 열고 대학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귤화위지. 여러분 귤 좋아하시죠? 요 귤이, 요걸 귤이라고 그럽니다. 귤은 우리말이 아니에요. 한자예요. 이건 될 화자고 될 위자, 이건 지는 탱자 지자입니다. 탱자. 그래서 한약방에서 또는 한의원에서 탱자 열매를 지실이라고도 한약재로 써요. 조그만 탱자 파란 거 있죠? 이걸 지실이라고 쓰는데, 그러니까 귤화위지라는 말은 귤이 탱자가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귤로 살고 싶어요? 탱자로 살고 싶어요? 귤로 사셔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귤이 탱자가 되고 탱자가 귤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 박한길 회장이 공부 못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공부 못해도 되는데 생각은 하고 살아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공부 못한 것보다 더 나빠요. 그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생각을. 그게 사유, thinking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는 갈대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나 꺾어버릴 수 있는 갈대에 불과하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꺾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생각을 하면서. 여기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 계시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 갈대일 뿐이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다. 그를 박살내기 위해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한 번 품은 증기, 한 방울의 물이면 그를 죽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우주가 그를 박살낸다 해도 인간은 그를 죽이는 것보다 더 고귀할 것이다.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그리고 우주가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존엄성은 사유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여야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이지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공간과 시간에서가 아니다. 그러니 올바르게 사유하도록 힘쓰자. 이것이 곧 도덕의 원리이다. 내가 나의 존엄성을 찾아야 하는 것은 공간에서가 아니라 나의 사유의 규제에서이다. 많은 땅을 소유한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이 갖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공간으로서 우주는 한 점처럼 나를 감싸고 삼켜버린다. 사유로서 나는 우주를 감싼다. 분명히 인간은 생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것이 그의 모든 존엄성이고 모든 가치이다. 그의 모든 의무는 올바르게 생각하는 데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사유에 있다. 사유는 인간의 위대를 이룬다. 네, 박수 부탁합니다. 역시 미인이 아름답게 읽으시네. 그렇죠?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꺼내냐면요, 아무 생각 없이 듣거나 보거나 사람을 만나면요,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생각 자체가 올바르지 못하면요, 결코 성공을 못해요. 예를 들면 공생, 나는 내 파트너와 동시에 성공하겠다, 나는 내 형제라인과 동시에 성공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성공하는데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사유, 생각, 나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부터 출발해야죠.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절대라는 말이 들어가도 돼요. 이 양반이 파스칼이고, 파스칼의 팡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이라는 뜻이죠. 이런 갈대인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니까 생각만 하면은 무엇이라도 우주 전체를 감쌀 수가 있지만, 생각하지 않으면 갈대처럼 그냥 부러지고 말아요. 강자에게 계속 뜯어먹힙니다. 계속 뜯어먹혀요. 이 양반 로댕이라는 사람이에요. 로댕, 요 생각하는 사람. 옛날에 이런 패러디가 많이 있었죠. 이 생각하는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을까? 그 참 할 일 없는 젊은이들 많더라고. 한 젊은이는 내 빤스는 어디로 갔을까? 이거 생각하고 있다는데, 이 당시에 계몽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유, 인간이 올바르게 생각하지 않으면 거기서 진리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로댕의 조각가인데 대표작입니다. 사유, 그러니까 사유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강의를 듣건 책을 보건 누구를 만나건 간에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식도 안 쌓이고 지혜도 나오지가 않아요, 거기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대한 인식입니다. 즉,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은 내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누가 좋다고 하니까 하고, 하라니까 하고, 좋지 않다니까 안 하고, 이건 주체적인 사유가 아니에요. 거기서 남의 삶을 사는 것이지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정보를 입수하고, 물론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언을 들을 수 있어요. 듣고 그걸 자기가 비판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과연 맞는 말인지. 그래 놓고 자기가 결심을 해야 추진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시대의 흐름을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이게 원시시대예요. 원시시대, 농경시대로 넘어갑니다. 인류가 뭐 학자들 따라 전부 다르지만 농경시대를 어느 시대로 약 3,000년 동안 농사짓고 살았어요. 3,000년 동안. 그런데요, 이렇게 농사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18세기 중엽, 1750년대, 60년대죠. 영국에서 자생적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산업혁명은 곧 공업화예요. 이렇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산업화가 진행되는데, 이게 약 250년간 진행됩니다. 즉 20세기 말까지 계속돼요, 산업시대가. 그런데 1980년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정보화 시대가 시작돼요. 우리는 199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지식과 정보, 지식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고, 다시 사회는 지식사회로 넘어갑니다. 자, 미국 사람들이 해놓은 거 뭐였죠? 농경시대,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지식사회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농경시대는 약 3,000년, 이 산업화 시대는 250년, 정보화 시대는 10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사회가 바뀌는 속도가 빨라져요. 벌써 학자들은, 전문가들은 지식사회도 이미 끝났고 창조사회로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 바뀌는데, 18세기 중엽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250년간 서구가 산업화를 해서 올 선진국이 됐는데, 우리는 그걸 왜 우리가 지금 정신이 없냐면요, 60년, 50년 만에 해냈어요. 서구가 250년, 300년 걸린 것을 우리는 50년 만에 해냈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의 60 내지 70%가 농민이었어요. 그랬죠. 거의 농민이었어요.
그러다가 1962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산업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60년이에요. 근데 80년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불과 한 40년 했는데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식사회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패러다임, 우리의 사고 구조가 농업시대에서 바뀌기도 전에 지식사회가 와버린 거예요. 지식사회가. 그러니까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내 생각은 산업화 시대 그리고 농경시대에 머물러 있는데 실제로 사회가 굴러가는 것은 지식사회고 정보화사회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산업사회는 알겠는데 정보와 지식사회가 뭐냐? 이것은요,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 생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시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농경시대는요, 일한 시간만큼 소득이 나왔어요. 일한 시간만큼. 왜? 노동력으로 하면 되니까. 산업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중후장대한 공장이 있을 때에는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소득이 올랐고 생산성도 올랐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앞만 뼈 빠지게 일해보세요. 돈 생깁니까? 안 돼요. 지식과 정보가 결합되지 않으면요, 부가가치가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지식정보화 사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와학년에 뭐 했는데 그 와학년은 농경시대하고 산업화 시대예요. 지금 지식정보화 시대가 아니라고요. 지금. 자, 지금 미국이 뭐 먹고 사는지 봅시다. 미국의 지금 제조업은요, 거의 땅에 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부국이고 GDP가 가장 높아요. 뭐 먹고 삽니까? 지식산업에서 먹고 살아요. 지식산업에서 먹고 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시애틀에 가면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있죠. 공장도 없고 땅도 없고 건물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몇 놈 쭈글 쉬고 앉아서 뭐 하고 앉아있다고. 그게 미국 최고의 기업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뭐가 있어요? 페이스북 뭐가 있어요? 구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 책 써서 팔아먹는 거. 우리 교수들은 맨날 자빠져 노니까 책 써가지고 미국에서 샀단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미국 교수들이 써놓은 거 다 수입하죠. 그게 지식산업이에요. 지식산업. 그런 걸로 먹고 살아요. 신발, 옷 전부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산업에서 파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로 먹고 살아요. 미국의 GDP의 70% 넘어요. 지금 75%가 서비스업이에요. 지식 서비스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안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춘추시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전국시대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춘추시대 말기에 제나라, 지금 산동반도가 제나라입니다. 중국 주나라의 제후국인데 소위 강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제나라인데 거기에 재상이에요. 재상, 안자. 그런데 이 양반이 외모가 아주 못생겼어요. 키는 작은데다가 얼굴은 되게 못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이 아주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못생겼어. 근데 워낙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이 양반이 돌아간 뒤에 이 양반의 언행과 행적을 후세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안자춘추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안자춘추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제나라예요. 여기가 공자가 살았던 노나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주나라. 요 나라들이 전부 다 제후국들입니다. 주나라 땅이에요. 원나라, 월나라, 초나라가 이렇게 지금 있는 거고, 전국시대로 오면은 이게 다 망하고 몇 개만 이렇게 남습니다. 춘추시대 말기의 상황인데, 요 관중과 더불어, 관중은 제나라 초기에 명재상입니다. 이 사람이 제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춘추시대 말기에 안영이, 안자 이름이 안영인데 안영이라는 사람이 다시 제나라를 부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현자가 나라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건 제나라 안영의 이야기구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는 사람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아주 키도 작고 볼품없이 생겼는데 위트가 아주 뛰어난 분이었어요. 안영이, 안자가 초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제나라에서 초나라의 사신, 오늘 같으면 대사로 이렇게 가서 이제 초나라하고 왕을 만나서 외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초나라 왕이 들어보니까 안영이라는 놈이 키가 매우 적고 못생겼다. 거기다가 그런데 또 말은 잘한다. 그러니까 이 자식을 어떻게 놀려줄꼬 하고 있다가 제나라 초나라 성에 들어오니까 문지기가 키가 작으니까 당신은 대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저쪽에 조그만 쪽문으로 들어가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자가 개나라에 가면 개구멍으로 들어간다는데 여기가 개나라인가, 이렇게. 나는 초나라에 왔는데, 그 말이에요. 초나라에 왔는데 어떻게 개구멍으로 들어가냐? 그 말이 되죠. 개나라에 가야 개구멍으로 들어갈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대문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 개구멍으로 들어가게 하면 초나라가 개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문으로 들어가니까 초나라 임금이 또 망신을 좀 줘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제 나라에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어떻게 당신같이 그렇게 작고 못생긴 사람이 사신으로 온단 말이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 나라에는, 제 나라 수도가 임치라는 곳인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수도에 백성들이 팔을 올리면 해가 가려지고 동시에 땀을 흘리면 홍수가 납니다. 그런데 어찌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왜 당신 같은 사람이 사신으로 오시오?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제 나라는 상대방 임금이 어떤 사람인가를 봐서 사신을 보내는데, 상대방 임금이 현명하고 어진 사람 같으면 현명한 사신을 보내고, 상대방 임금이 어리석고 못난 놈 같으면 못난 사람을 보내는데, 제가 제 나라에서 가장 못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되다. 그러니까 안영을 망신을 주다 초나라 왕이 완전히 망신을 당해가지고 화가 버럭버럭 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일국의 국왕이 사신한테 뭐라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골려줄까, 다시 골려줄 방도를 찾습니다. 자, 그런데 안자가 사신이 왔으니까 연애를 베푸는데 이 자식을 어떻게 해서 한번 골려줘야 되겠거든. 그래서 신하들하고 짰어요. 짜가지고 이렇게 하자. 한참 연애가 무르익는데 초나라 군사가 어떤 사나이를 하나 잡아왔어요, 임금한테. 그러니까 임금님이, 초나라 임금이 그 자는 뭐 하는 자인고? 그랬더니 제 나라 사람인데 도둑질하다 걸렸습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초나라 왕이 안양한테 망신을 주기 위해서 제 나라 사람은 도둑질을 잘합니까? 그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영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요 얘기를 합니다. 귤화위지. 남쪽에 강남의 귤나무를 추운 북쪽에 심으면 탱자가 됩니다. 그것은 남쪽과 북쪽이 토양과 기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래 제 나라 사람이 제 나라에 나와서 제 나라에서 크면은 도둑질을 안 하는데 초나라만 오면 도둑질을 합니다. 그것은 초나라의 기후가, 풍토가 도둑놈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신을 주다가 또 망신을 당한 거예요. 응? 그래서 그래도 왕은 왕이잖아요. 껄껄 웃으면서 내가 현자를 욕보이려다가 내가 욕을 보는구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귤화이지입니다. 자, 중국의 기후인데요. 여기가 황허강입니다. 황허강. 황허강이 이렇게 흘러서 서해로 이렇게 흐르고, 그래서 서해가 물이 막지 않습니다. 이게 양자강입니다. 이게 가장 큰 강이죠. 이 사이에 회하라는 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남북을 가리는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친닝산맥, 진령산맥이라는 산맥이 있는데 이게 강하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쪽 남쪽은 아열대기, 아주 따뜻하고 땅도 비옥하고 농사도 잘 되고 그러는데, 요 산맥이 막혀가 여기는 춥고 농사도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귤나무를 이쪽에 심으면 탱자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달라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자의 얘기에서 뭘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골탕 먹이려고 하면은 상대방도 나를 어떻게 한다? 골탕 먹인다. 상대방에게 나쁜 말을 하면은 상대방도 나에게 나쁜 말을 한다. 이게 작용 반작용입니다. 작용 반작용. 근데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자연 법칙이에요. 이건 뉴턴의 운동 법칙이 3가지가 있는데 뉴턴은 고전역학의 완성자입니다. 그러니까 뉴턴 이전에 있는 고전 물리학을 전부 완성시킨 게 뉴턴 역학이에요. 뉴턴 물리학이에요. 뉴턴은 이 우주가 움직이는 원리를 단 3개의 방정식으로 나타냅니다. 그 첫 번째 법칙이 뉴턴의 관성의 법칙이에요. 즉 운동하는 물체는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그 운동을 계속하려 한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앞으로 나가죠. 그거 왜 그래요? 네, 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스 속에서 우리 몸이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앞으로 가는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버스가 멈추면 몸은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차가 부딪히면 찌그러지는 이유가 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가려고 그래. 안 가면 되는데. 그 다음에 정지된 바위는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지 저 혼자 안 움직여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가만히 있어요. 저 혼자 멈췄다가 굴러갔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관성입니다. 두 번째는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F는 이퀄 mA인데 요건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 이거 전부 다 가속도의 원리인데 요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겁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A라는 작용을 하면 상대방은 그 똑같은 작용으로 나에게 B라는 작용을 해준다. 이게 작용 반작용. 이것은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항상 성립합니다. 여기에 벽이 있어요. 벽을 이 사람이 이쪽으로 밀면은 이걸 타고 있으면 지가 이쪽으로 가요. 왜 그럴까요? 벽이 나를 밀기 때문에 그래요. 벽이 나를 밀어요. 똑같이 밉니다. 여기 망치로 못을 박아요. 박으면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다시 힘이 생겨요. 똑같은 힘이 생겨요. 군대에 갔다 오신 분은 다 할 거예요. 요거. 총 쏘면 어때요? 뒤로 밀리죠? 네, 반작용입니다. 반작용. 앞으로 가는 힘이 있으니까 그 힘만큼 똑같이 뒤로 밀어줘요. 로켓이 날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뭘 밀면은 똑같아요. 여기다가 묶어놓고 잡아당기나 코끼리 세워놓고 잡아당기나 똑같아요. 늘어나는. 왜? 반작용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작용 반작용 때문에 걸어갑니다. 걷는다는 것은 내가 발로 땅바닥을 미는 거거든요. 밀면 땅바닥이 나를 같은 힘으로 밀어줘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작용 반작용. 그러니까 이런 작용 반작용 원리는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 두 꼬마가 고무줄을 잡아다니는데 P라는 힘으로 이렇게 두 꼬마가 잡아다녀요. 여기서 지금 두 꼬마가 이렇게 잡아다니는데 이쪽에는 여기다 벽이고 벽에다가 고무줄을 묶어놓고 한 꼬마가 이와 같이 P라는 힘으로 잡아다니면 어느 쪽이 얼마나 더 늘어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양쪽에서 P라는 힘으로 똑같이 잡아다니고 요 꼬마는 여기다 묶어놓고 잡아다녀요. 어느 쪽이 많이 늘어날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쪽으로 P라는 힘으로 잡아다니고 이 꼬마도 P라는 힘으로 잡아다니지만 여기서 벽에 묶어놓고 이렇게 잡아다니면 벽이 이 꼬마를 P라는 힘으로 잡아다녀 줍니다. 그래 똑같아요. 작용 반작용이에요. 요 작용 반작용은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놈이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러니까 이 멍청아 요 녀석이 이 바보 같은 놈아 안 했으면 이놈도 이 멍청아 이런 소리 안 했을 거라고요. 주먹을 날리니까 그러면서 주먹을 날려요. 작용 반작용이. 요 작용 반작용. 이 꼬마들 봤죠? 따따따 하는 애들 있잖아요. 한쪽이 이렇게 하면 저놈도 이렇게 똑같이 해요. 작용 반작용이. 다시 말하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우리 속담 있죠? 이거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어떤 학자의 이론은요 틀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학자가 그렇지 않다고 증명할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그런데 속담은요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수천 년간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거거든. 안 바뀌어요. 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이건 긍정적인 것이나 부정적인 것이나 두 개 다 성립합니다. 되만큼 욕을 하면 돌아오는 욕은 말만큼 돌아와요. 마찬가지로 되만큼 베풀면은 나중에 말만큼 은혜로 돌아와요. 두 개 다 성립해요. 이게 홍두깨고 이게 방망이에요. 우리 가는 방망이 오늘 홍두깨. 다시 말하면 내가 방망이만큼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상대방은 홍두깨로 나를 후드로 팰 수가 있단 말이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한자로는 종두 득두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작용 반작용입니다. 이놈이 여기다 오줌을 싸니까 이것도 터지잖아요.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게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주는 대로 받는다. 씨를 뿌리고 감자를 심으면 감자를 얻고 벼를 심으면 벼를 얻는 거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게 나온다. 그런 거 없어요. 작용을 했으니까 반작용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일을 하든지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공부를 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Give and take. Love is give and take.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다. 이게 밀당이죠. 밀고 당기고 하지만은 주고받는 관계. 이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일의 성과에 대해서도 작용 반작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과도 그렇게 나와요. 자기가 작용한 것만큼 반작용이 나오지 노력은 적게 했는데 큰 결과가 나왔다.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통상 감옥에 들어가시죠. 감옥에 들어가서 국가에서 주는 밥도 축내고 앉아 계시지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장 선수가 이거 올린 성과가 이렇게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은 바로 자기가 일한 것만큼 성과가 나온다. 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게 일본 학자들은 이런 거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물은 무생물인데 물에게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물의 분자 구조가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여기 컵에 물한테 나쁜 얘기를 했어요. 사랑 감사는 아주 무지가 아름다운데 이 악마 같은 놈 하면 물이 이렇게 변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천사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짜증나 죽어버릴까 그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무생물이 저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 칭찬을 하느냐 또는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비난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고 하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인간의 70%가 물이에요. 물. 그렇죠? 물입니다. 거기다가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give and take,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리더가 즉 스폰서가 파트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한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회사의 CEO인데 사장인데 사원 두 분을 뽑았어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내가 첫인상이 굉장히 성실하고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첫인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분에 대해서는 이거 농땡이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사는 자기 첫인상이 좋은 사람한테 자꾸 좋은 얘기를 해요. 또 좋은 일을 시켜요. 그 다음에 농땡이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일을 안 시키고 엉뚱한 일만 시켜. 그러면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가 좋게 봤던 사람은 계속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는데 농땡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성과가 별로 없어. 일을 별로 안 시키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시켰거든. 그래놓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아까 안자에서 나온 두 번째 그겁니다. 안자가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그러니까 골려주려고 생각했다가 자기가 망신을 당한 그 얘기예요. 반드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양반이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입니다. 근데 요분은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3살 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혼자 농사일로 애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초등학교를 들어갔지만은 책값이 없어가지고 책을 빌려서 공부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찌어찌 해서
매사추세츠에 있는 윌리엄스 대학을 그냥 고학을 했어요. 목수를 하면서. 이 사람은 뭐 배에서 사원도 하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혼자 16살에 가출을 했거든. 왜냐하면 농사 짓고 살아가지고는 도저히 승부가 안 나. 어머니 혼자 그냥 죽을 둥 살 둥 하시는데 그 16살에 가출을 해가지고 온갖 일을 다 했어요. 선언을 하면서 14번이나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목수 일을 하면서 대학을 졸업합니다. 윌리엄스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요, 그건 칼리지입니다. 칼리지인데 하버드 대학과 맞먹는 칼리지입니다. 윌리엄스 대학. 거기를 졸업하고 대학의 교수가 되고 대학의 총장이 되고, 그리고 미국 남북전쟁 때 북군 장교로 참전해서 육군 소장으로 전역을 하고 하원의원이 돼서 결국은 공화당 대통령이 된 인물입니다. 자, 가필드 대통령의 자기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으면서도 자기 10대 좌우명을 가지고 평생 살았어요. 이 양반은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수입 범위 내에서 생활하자, 약속을 신중히 하고 진실을 말하자, 좋은 친구를 사귀되 끝까지 사귀자, 남을 나쁘게 말하지 말자, 요행을 바라는 일은 게임이라도 피하자. 그러니까 애터미에 들어왔으니 한탕 하겠다, 그 한탕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한탕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본사에서 뒤지기 두드러 패불거든. 안 돼요.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음료를 피하자. 어렵게 써놨어. 술 마시지 말자, 그 말이거든. 지금 요거 이게 뭘 이렇게 어렵게. 비밀은 나의 것이든 남의 것이든 철저히 지키자. 괜찮아지요? 돈은 가능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빌리지 말자. 맨날 돈 빌려가지고 싸운 사람 많아요. 내 행동은 내가 책임지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자. 매일 잠들기 전에 반성의 시간을 갖자. 요 10가지 덕목을 가지고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뱅이 농부의 아들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 요거 스펜서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몇 년 전에 이 책 읽어보셨죠? 근데 지금도 아직도 유효합니다. 이 책은. 스펜서 존슨이 그 뒤에 프레젠트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책인데 이 책을 능가하지를 못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왔을 때 세계 굴지의 회사에서 사원 교육용으로 썼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주인공이 넷이에요. 스니프라고 하는 쥐, 생쥐, 스컬이라고 하는 생쥐, 요 생쥐 2마리하고 꼬마 인간, 햄이고 호라고 하는 꼬마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서 모든 걸 다 나타내줘요. 스컬이는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뜻이고, 스니프는 이렇게 냄새 맡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시대의 변화를 금방금방 감지하는 그런 내용이고, 햄은 뭡니까? 내가 누군데 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햄 하고, 그리고 호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까지 씨 창고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먹을거리 창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햄과 호는 저 정도면 내가 평생 먹고 살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농사 지면서 살다가 공장에서 일하고 뭐 하고 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평생 먹고 살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줄거리는 씨 창고에 치즈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자 스컬이하고 스니프는 재빨리 이 창고에는 더 이상 치즈가 없다 하고 새 창고를 찾아서 떠나요. 그런데 햄과 호는 분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식들 말이야, 나라가 나를 이따구로 대접하다니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분노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치즈가 갑자기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동안 계속 치즈를 먹었고 치즈가 오래돼서 상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치즈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변화에 신경 쓰지 않았다. 저자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아서, 즉 시대가 농경시대, 산업화 시대에서 지식정보화 시대로 왔으면 새로운 치즈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 나서야 되는데 햄과 호는 거부했어요. 어떤 놈들이 우리 치즈를 뺏어간 것이 틀림없으니 그놈의 새끼들이 갖다 놓을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만 기다려도 안 갖다 놓거든. 그러니까 호가 햄한테 우리 그러지 말고 새 창고,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아서 나서자. 그런데 햄은 거부합니다.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시창고에 치즈가 없어진 것은 내 때문이 아니고 어떤 놈들이 요걸 단데 옮겨놨다. 그 자식이 옮겨올 때까지 기다리자. 안 가요. 근데 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자기가 갑니다. 가면서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아 나서면서 이 세 가지 교훈을 호가 남겨줍니다. 자신의 주변을 간단하고 융통성 있게 유지하며 신속하게 행동하라. 계속 꿈을 내지 마라. 사태를 지나치게 분석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자신을 혼동시키지 말라. 다시 말하면 시창고에 치즈가 없어졌으면 왜 없어졌을까 하고 맨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아 나서라. 작은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서 큰 변화가 올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게 지금 농경시대와 산업화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변해야 산다. 어떻게 변하느냐?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해라. 시대를 자기가 바꿀 수 없으면 시대에 자기를 맞춰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치즈가 의미하는 것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가 갖고자 하는 것을 전부 치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소득, 부모에 대한 효도, 진급, 자동차, 집,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 연인, 친구 전부 다 치즈입니다. 그런 것들이 옛날과 똑같은 방법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자는 변화는 항상 일어나고 있다. 변화는 치즈를 계속 옮겨놓는다. 당신이 얻고자 하는 가치 있는 것들이 옛날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변화를 예상하라. 치즈가 오래된 것인지 자주 냄새를 맡아봐라. 자기가 구태연한 패러다임에 잡혀있지 않는지 생각해봐라.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라. 사라져버린 치즈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릴수록 새 치즈를 보다 빨리 발견할 수 있다. 와, 옛날에 내가 이거 해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안 되네.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신도 변해야 한다. 치즈와 함께 움직여라. 신속히 변화를 준비하고 그 변화를 즐겨라. 변화는 치즈를 계속 옮겨놓는다. 그러므로 시대가 바뀌면 자기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우화 페이블인데요. 이게 세계 유수 기업에서 전부 사원 교육용으로 썼다는 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탱자가 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패러다임을 가져야 한다. 패러다임은 사고의 틀,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세상이 지금 지식정보화 시대면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봐야지 농경시대나 산업화 시대로 보면은 탱자로 살 수밖에 없다. 여기서 지금 알을 깨고 나와야 병아리가 돼야 되는데 알 속에 그냥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판크라티온. 고대 올림픽 경기의 종목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었답니다. 물어뜯기하고 눈찌르기. 요 두 개만 반칙이고 그놈을 엎어치든 매치든 발로 차든 덩어리를 차든 모가지를 잡아다니건 반칙이 없다. 그런데 한쪽이 항복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한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가 항복하더라도 계속하라고 그러면 한 놈이 죽어야 끝난다. 그 경기예요. 이게 판크라티온이에요. 좀 무시무시하죠? 근데 지금 빈곤하고 싸움이 판크라티온이에요. 빈곤을 내가 죽이든지 안 그러면 내가 빈곤한테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빈곤한테 항복한다고 내가 살아납니까? 죽어요. 죽는다고요. 그게 판크라티온이에요. 그 판크라티온 경기가 그리스의 도자기와 조각에 많이 남아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 봅시다. 어떻습니까? 발로 걷어차죠. 등어리를 사정없이 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어때요? 뒤에서 팔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무자비하게 하는 거예요. 판크라티온. 바로 빈곤을 물리치기 위한 경기가 판크라티온이에요. 내가 빈곤을 때려 죽이든지 안 그러면 빈곤한테 내가 맞아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끝나요. 내가 빈곤에 대해 항복했다? 그럼 살 것 같아요? 그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빈곤을 물리치기 위한 경기, 노후 준비를 위한 경기, 귤에서 탱자로 추락하지 않게 한 경기, 탱자에서 귤로 복귀하게 한 경기,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경기, 궁극적으로는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사회에 기여하는 등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한 경기는 마치 판크라티온과 유사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항복하면 끝나는데 항복한다고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해서 끝나는 경기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주변에서 애터미 사업자들도 보면은요, 또 애터미 사업자뿐만 아니고 주변의 사회에 보면은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그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선천적으로 심약해요. 심약하고 모질지를 못해 사람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계속 뜯어먹어도 아이고 내가 못나서 그러겠거니 하고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을 못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하면 됩니다. 재심합력. 같이 하면 할 수 있어요. 혼자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같이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맨날 노느냐? 그것이 않아요. 모든 인간은 적어도 4가지 내지 5가지의 장점이 있답니다. 그걸 대표 강점이라고 그러는데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생활에 조금 적응을 못할 뿐이지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attitude is everything. 마음가짐, attitude는 태도거든요. 마음가짐이 전부다. 내가 판크라트형 경기를 죽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빈곤이라는 놈을 물려쳐야 되겠다. 내가 내 노후 생활 안정을 반드시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 attitude is everything. 마음가짐이 전부다. 태도가 전부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이 한 군데로 집중하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그 말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이게 판크라티온이에요. 여러분 빈곤 그리고 노후 생활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